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의 운용 및 활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에 들어가셔서 주소창에 www.discovery.co.kr을 주소창에 입력을 합니다. 첫 화면이 나옵니다. 교육해야 할 회사의 이미지 컷이 첫 번째 화면에 나옵니다. 먼저 지급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오늘은 2조의 비밀번호를 입력 후 2조의 창에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화면에 오늘 교육해야 할 장소 전체 지도와 본부와 포스트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위 상단에 보시면 VV 마크가 있습니다. 5개의 메뉴를 정리해 놓은 내비게이션 보드입니다. 맨 첫 번째 화면은 전체 지도를 표시한 곳입니다. 두 번째 메뉴는 오늘 활동할 3개 팀의 활용 점수, 즉 가용 점수가 표시된 곳입니다. 저는 2조에 들어갔고 2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조는 이미 가용 포인트를 모두 다 소진을 했습니다. 2조의 현재 포인트는 700포인트가 활용할 수 있는 점수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달성률, 오늘 과정에 퍼즐 박스를 3개 팀이 모두가 가용 점수를 활용을 해서 공동의 목표로 퍼즐 박스를 모두 다 여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퍼즐 박스를 여는 게 3%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내비게이션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퍼즐 박스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은 총 15개의 박스를 오픈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즉 1조는 가용 점수를 활용을 하여 2개의 박스를 열었습니다. 어느 팀이 얼마나 많은 박스를 점유하느냐도 중요하고 3개 팀이 모두가 다 같이 이 박스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박스 중에 물음표 박스는 전체 14개의 박스가 다 열렸을 때 마지막 15번째 박스가 열리며 이 15번째 물음표 박스 안에는 오늘 교육할 교육 대상자들에게 부여하는 의미, 회사에서 요구하는 목적 등이 영상화되어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자료를 편집을 하여서 교육생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회사의 임원분이나 현장에 계신 교육 담당자분께서 교육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담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전체 박스를 모두 열어야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 즉 3개 팀이 모두가 다 미션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활용 점수를 이용을 해서 이 박스를 선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조의 활용 점수를 이용을 해서 박스를 1조와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개의 박스를 열을 때 300포인트가 소모가 되고 박스를 열었을 때 600포인트를 얻어집니다. 하지만 이 15개 박스 안에 행운의 박스가 존재합니다. 2조는 열었던 처음의 박스가 행운의 박스로 600포인트가 아닌 900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나옵니다. 이 글자들을 과정을 라운드별 진행하면서 이 글자가 서서히 보이게 될 때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먼저 해독한 팀이 본부의 주 강사에게 완성된 문장을 제출을 하면 추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조는 가지고 있던 700포인트 중에 300포인트를 소모하고 행운의 박스 900포인트를 얻어서 가용 점수는
700에서 400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자, 남은 400포인트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활용을 해서 우리 팀의 순위에 도움이 되도록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600포인트 박스를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글자가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각 팀들이 점점 박스를 열다 보면 모든 박스가 열리게 되고 그 글자가 완성이 되고 그 글자가 보여지고 그 글자를 조합을 해서 문장을 본부에 제출하게 되면 추가 포인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성공한 미션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본부에 업로드를 시키면 추가 포인트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획득한 포인트 이외에 본부에서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해서 성공 여부에 따라 추가 포인트가 한 번 더 지급이 됩니다.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시 퍼즐 박스를 열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메뉴에 들어가 보면 총 3개의 포스트가 확인이 됩니다. 오늘 진행하는 디스커버리의 포스트는 이미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답과 같은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1포스트에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랩타임을 주며 그 시간 안에 완수를 하고 영상을 올려야 점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주어진 시간 안에 미션을 성공하고 업로드를 시키고 하지 못했을 때는 점수가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이라는 미션을 팀원들은 미리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리고 미션 현장에 가서 이 미션을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미션을 해결을 하고 업로드를 시키면 됩니다. 이것의 반복으로 퍼즐박스 14개를 모두 열으면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디스커버리의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조, 2조, 3조 총 3개 팀의 과정이 참여하는 것을 가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는 1포스트, 2포스트, 3포스트 교육장 주변을 이용하여 3개의 포스트를 세팅을 해놓습니다. 1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총 3라운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모든 포스트를 미리 1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는 랩타임을 5분을 지정을 합니다. 5분은 본부에서 첫 번째 포스트까지 도착을 하여 미션을 해결을 하고 다시 본부에 들어오는 시간을 5분으로 잡습니다. 미션지에 도착하여 미션을 성공했을 경우는 성공한 영상을 업로드 후 본부에 들어옵니다. 미션지에 도착하여 미션을 실패했을 경우 업로드를 하지 말고 본부에 들어옵니다. 1라운드의 첫 번째 포스트 미션이 끝나고 나면 팀원들은 작전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포스트를 성공했을 경우
2라운드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전략 수립을 합니다. 1포스트에서 미션을 실패했을 경우 실패된 원인을 5분간 분석을 하여 그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2라운드가 진행됐을 때 다시 한번 1포스트를 공략하기 때문에 다시 공략되었을 때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을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팀은 첫 번째 포스트를 공략을 하고 본부에 들어옵니다. 1라운드에 5분간의 회의를 거쳐 다시 관리자가 5분이라는 랩타임을 선정 후 스타트를 하면 두 번째 포스트를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방금 전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스트의 미션을 해결하든 실패를 하든 5분 내에 본부에 들어와 이 포스트에 대한 결과를 다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3포스트로 다시 이동을 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본부에 들어와 성공과 실패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다음 라운드를 준비를 합니다. 3개의 포스트를 각 5분마다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15분간 2라운드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 때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성공했을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실패했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2라운드에서는 실천을 해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미션을 통해서 얻어진 포인트를 앞쪽의 영상에서 보셨듯이 퍼즐 박스를 오픈하는 점수로 활용을 합니다. 이 안에는 각 라운드별 3번씩 움직이는 것에 대한 시간과 그 시간을 5분이 넘었을 때는 마이너스 포인트가 적용이 되고 랩타임 안에 본부에 들어왔을 때는 마이너스 포인트가 없습니다. 전체 점수는 미션 활동 후 성공한 미션을 업로드 시키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 전체 점수를 활용을 하여 퍼즐 조각을 오픈을 하면 오픈된 퍼즐 조각의 점수가 모여집니다. 남은 점수는 퍼즐 조각을 오픈하면서 전체 점수에서 소비가 되고 남은 점수입니다. 이 남은 점수의 변화는 이동 시간 내에 들어왔을 때는 플러스 점수가 없지만 이동 시간을 벗어났을 때는 마이너스 포인트로 남은 점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결국 남은 점수 플러스 조각 오픈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